네,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 특검팀이 등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들어가고 앞으로 재판에도 들어가서 증인신문, 구형 등도 특검팀이 맡게 됩니다. 네. 박옥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목격됐습니다. 가장선입이던 이찬규 부장검사가 박 특검보가 오늘 법정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니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마주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박 특검보는 검사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목례도 일절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대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 역시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할 텐데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있었다고요? 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재판 참여가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보로 이렇게 임명되고 공소 유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조항을 내세우면서 그 정당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 특검을 같은 당에 속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렇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도 구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특검팀이 직위원 재판부를 향해서 좀 작심 발언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고요? 네, 박옥수 특검보는 직위원 재판장 앞에서 준비해온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내란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했고 법 집행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상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콕 집어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이 특검팀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달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되고 6일 만에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고 내란 2인자의 석방을 막는 거에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 구속신문에도 김용수 특검보가 파견 검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오는 26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특검이 추가 구속을 한다면 특검의 첫 성과지만 또 반대로 석방이 된다면 시작부터 특검팀의 기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 사령관들도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군사 재판으로도 특검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일단은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또 이제 조은석 특검이 드디어 내란 재판이죠. 네. 직위원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들어가서 박옥수 특검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 재판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네.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지금. 네. 검사네요. 그러니까 검사예요. 예. 직위원 재판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안 해, 지금. 그렇죠. 예. 한 달에 2번 재판하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검찰이 진작에 했었어야 했죠. 그런데 사실상 직무를 방기하고 이게 재판인지 뭔지 알 수 없게 저는 직위원 재판부를 그냥 두는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대법도 사실은 이해는 안 가지만 여하튼 그 직위원 판사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내란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검이라도 공소유지를 할 의지가 상당히 세고 네.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검이 오니까 좀 다르네. 예, 그리고 그 직위원 판사도 그동안 얼레벌레 하다가 이제는 또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예, 비공개하다가 공개로 돌리기도 합니다. 여론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판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또 군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여인영도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고 그다음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기밀 누설 및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정주 기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가 기소를 해서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직연 그 판사의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는 약간 뉴너머를 봤거든요. 아 이거 잘못해도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사람 잘 모르잖아요. 구속기간 예. 6개월이니 뭐 추가 기소 있니 없니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석하면 뭐 풀려나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지만 상식에 맞게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66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예. 그 나를 시로 계산하고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법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속 만료되면 풀려난다는 것도 일반인 잘 모를걸요. 그렇죠. 그냥 보통 잡혀 있으면 감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중죄를 졌는데 어떻게 풀려난다는 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법방송이. 그렇다고 이게 항변이 가능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럼요. 탄핵을 당하고 지금 네. 사람들이 내란을 불법 개혁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뭐 법리 따지고 뭐 따지고 국가가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사실 맥을 제대로 짚은 거죠. 뒤늦게나마. 저는 조은석 특검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분이 야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편의점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감사합니다. 아. 네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질문하는 기자도 아니 근데 저는 그 다 떠나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이 그 무게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이 수사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조은석이라는 이름이 남을 거거든요. 그 석자가. 그때 그렇습니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당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특검의 배우가 누군지 왜 내란을 누가 무슨 이유로 기획을 하게 된 건지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 날 뻔했는지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기획을 세우게 됐는지 국민적 의혹인데 그게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로 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성과가 상당히 나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구속을 결정하는 신문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오기를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추가의 의견서를 구속신문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아니,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증거인멸합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야, 나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내란 재판, 직위원 판사.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당장 뭐 곧 재판이 있잖아요. 6월 9일이었나요? 예. 날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다음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증인 관련된 이야기,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직위원 판사가 계속 이 재판하게끔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개혁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주된 것들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이제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네. 근데 사실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특정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사법제도를 바꾸거나 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되는 사법개혁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직위원 재판부가 뭐 판사가 바뀌거나 뭐 그러긴 쉽지 뭐가 않다. 어떻게 결과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직위원이란 판사 뭐 이게 개인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기보다 직위원 판사가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여러 모습들 예. 그리고 소송지휘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구속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직위원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직위원 판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건 다른 죄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특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갖고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수사로 해야 풀어야 될 부분이 수사로. 더 크고 예, 이것 때문에 뭐 재판 제도 자체를 이렇게 확 바꾸자. 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외에도 사실은 고민하고
어찌 보면 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나오는 건이 있을 때마다 좀 다루도록 하고 이걸로 지금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라든지 그렇죠.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를 많이 한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 로스쿨 때 그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은 판사인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학교 교수님들은 강의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왜 이렇게 강의를 잘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강의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판사님의 강의를 다른 분이 보는 거예요. 공개라는 건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강의 준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실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로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사법연수원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비교가 되고. 그러니 강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재판이 공개된다, 전원합의체 변론이 공개된다, 변론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 물론 평의가 공개될 수는 없죠. 평의가 공개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공개 재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판결문도 다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그거 보려면 뭐 국회 도서관 가서 겨우 찾아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 저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금 카메라 있는 데서 하는 이 진지한 모습. 그렇죠. 카메라 없는 곳에서 돈가스 먹을 때의 모습 달라요. 그럼요. 제가 이걸로 지금 기고를 하나 준비 중에 있어요. 돈가스로요? 그걸 알고 돈가스 기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재판 공개. 그러니까 사법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기고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 둘씩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막 무슨 기고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문처럼 되어가는 느낌인데 적절히 잘라가지고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럼 쟁점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이어서 그냥 검찰 이야기를 계속 이어 붙여보자면 이거는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 이제는 뭐 사표 내고 수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바로 그 해당 검사들입니다. 사의를 표했다라는 게 알려진 바가 있었고 뭐 언제 수리가 되느냐 뭐 이 얘기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징계를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그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사표, 퇴직이 불어될 수 있다라는 그 공무원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대선 날 수리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주호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네, 검사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결국 2주호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안 하고 싶었겠죠. 나는 검찰이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거 사인했다가 나도 나중에 수사받고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 망설였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사인을 해라 해서 이제 아마 결국 하루 전에 그게 밀리다가 이제 대선 당일날 처리가 되어버리게끔. 야, 이건 좀 뭐랄까요? 그들끼리 서로 봐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사표 수리는 뭐 됐지만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뭐 그런 것들은 행정행위의 철회라든지 직권 취소라든지 어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그 사표 수리 자체를 직권 취소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 중에 무언가 또 나온다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그 전 권한대행의 행위를 철회 또는 직권 취소라고 하거든요.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들어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사실 만만한 죄명은 아니거든요. 유죄 처벌받기까지. 근데 징계는 상대적으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수사는 수사대로 받아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뭔가 비위행위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면은 그 공직에 있을 당시에 당시에 몇 년 그리고 퇴직한 지 뭐 몇 년 이내라면은 징계를 사후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뭐 꾸준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 힘 빼기가 아닐까 싶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청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의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라도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수사 기소 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뭐 지금까지 벌여온 패악질이나 이런 것들을 예. 보면은 근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하던 그 수사 누가 할 거냐? 그렇지. 예, 과연 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이것도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냥 잘라 놓으면은 이제 경찰이 그럼 일을 부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견제를 또 어떻게 할 면죄부를 거냐. 주는 예. 그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우리가 또 채워 넣어야 해요. 그런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데 저는 아까 각 잡고 하면 한 3개월, 예, 좀 걸리면 1년 정도가 걸릴 거다. 예,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한 번에 자기 정치 논란을 수사로 정리했다. 네, 전형적이죠. 특수통 검사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아, 늘 그래요? 보던 그 장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특수통 나오고. 아 그럼 혹시 우리 저 그렇지. 위원장님께서는 조은석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평가를 좀 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지금까지 뭐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좀 이해되고요. 예.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특검에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잘된 인사라고 보셨어요? 조국혁 신당은 다른 특검을 추천했죠. 뭐 저희 그렇긴 합니다만. 뭐 특검 한동수 특검 인선 과정에 저도 뭐 좀 업무를 조금 뭐 살짝 하긴 했는데 네. 저희는 뭐 한동수 특검을 추천했었죠. 네. 예. 근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는 거 보고 대체적인 뭐 평가가 뭐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저 언론 통해서 좀 본 것 그분이 같습니다. 조금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윤석열과 한동훈을 섞어놓은 사람 같기도 하고. 윤석열과 그게 한동훈 섞어져요? 그래서 논쟁적인 술을 마시냐 인물이라고 안 마시냐 말씀드린 술을 거죠. 적당히 마시는 거고. 훌륭하신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좀 뭐 똑똑한 윤석열이기도 하고 약간 돌파력 있는 한동훈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딴 건 몰라도 똑똑한 윤석열. 예, 칼춤은 잘 추실 것 같습니다. 예. 칼춤은 잘 춘다. 추실 것이다. 돌파력 있는 한동훈 이게 이 뼈 때리는 대목이에요. 아 돌파력 있는 한동훈. 아 이거 어렵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확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진짜 개인평인데 그 조은석 특검이 북부지검에 있을 때 동남북서 중에 그렇게 치고 나가는 저기는 아니었어. 너무 많은. 예. 사실은 그렇게 에이스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때. 워낙 수사 경쟁이 강하기도 했었지만. 예.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사 굉장히 잘 치고 나가시는데 약간 요란하게 수사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알겠어. 뭔가 이제 사건 있을 때 막 누군지 조용히 샥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딱 발표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막 이거 들어가는 과정 내내 그냥 발자국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수사하는 스타일도 있겠죠. 뭐 그건 스타일이 차일 테니까. 보통 이렇게 조용히 내사 같은 거 오래 하다가 네. 이제 좀 이렇게 언론에 이제 그렇죠. 압색 노출이 정도로 됐을 노출할 때 때. 압수수색 한 번 하고 이게 목을 탁 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네. 이분은 처음부터 이제 약간 깽가리를 좀 손님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래서 기자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찾아가 만나주고 언론 프렌드리하신 뭐 분이죠. 이러니까. 예. 좋은 분이에요. 언론 프렌들리다. 좋은 정보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위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도. 조특검께서 이 방송 안 안 보세요? 보셨습니까? 예, 안 봅니다. 보세요. 바빠서 못 보십니다. 이거 네. 봐요. 수사하시나 바쁘시죠? 안 보신다고 전화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 하도 경찰 들어서 뭐, 경찰 출석 넘어가죠. 안 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특검이 가야 아마 이제 강제 소환이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있을 때는 자리 바꿀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럴 때는 검찰 내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여기 준비된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왜 그중 이제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평가였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어렵나 이게? 아니 대통령이 끝났어요. 저는 이게 같이 근무했던 게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알았어요. 그래도 평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얘기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두 달이면은 윤희석 대변인이 더 오래 있었죠.
저는 석 달입니다. 석 달이면 더 오래. 그것도 같은 그 차 안에서 있었어요. 다들 이제 2년 자꾸 줄이려고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된데 요럴 때 이제 검찰 내에서 막 야, 진짜요? 이러면서 얘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지금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릴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그 얘기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을 분석하면서 사실상은 다 알고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현황을 증권사 직원에게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지난 10월에 이제 검찰이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김 여사가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시세 조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 수사에서. 네, 그런데 지금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는 줄줄줄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의혹 가졌던 그 수준이 거의 지금 이번 수사에서 다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있다. 그리고 이제 고검에서 이렇게까지 날아다닐 거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열심히 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정권 바뀌면 왜 자꾸 저만 쳐다보지? 근데 고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그것도 많진 않고. 이규현 위원장을 따로 불러서 단독 인터뷰를 해요. 가까이 된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가시죠.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농담입니다. 예우를.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방송 많이 했어요. 그래. 이분들은 그리고 어디 딴 데 틀어도 계속 저희는요. 나오시니까. 일주일에 12번 이거 만나요. 알래스카 큐브만 잘 먹어가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왔다 저거. 자, 그래서 하여튼 김건희 관련 수사는 지금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뭐 좀 들어보시죠. 고검에서 지금. 고검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은 처음에 의혹이 터졌을 때 그때가 제일 날 것이거든요. 여러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맨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은 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뭐 여러 그 내사 보고서 유출되면서 뭐 이게 이슈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거 분명히 했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어쨌든 특검에서 다뤄줘야 되겠지만 지금 검찰이 최대한 이제 뭔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사건을 뭐 관리만 했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검이 수사 시간이 이제 만회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다는 좀 이런 인상인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보면은 그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수사했던 게 그 중앙지검 특수 2부였거든요. 그때 주인 검사가 아마 부부장 검사의 한문혁인가 그 한 검사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 고검에서 열심히 그 수사를 다시 만회하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그분이 그 수사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어설픈 수사했던 핵심이 지금 다시 제대로 하는 수사의 또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파견 근무하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인 것이죠. 한 검사가 몇 년 전에는 뭐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선에서 수사를 좀 이상하게 좀 엉거주춤하게 접었고 지금 4년 뒤에는 이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또 거기 또 불려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검까지 특검도 가고. 얘가 제일 이 사건을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특검에서 이래라 그래가지고 특검에서도 지금 파견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김건희 특검에 최이만, 한문혁, 송봉준 뭐 이렇게 위에서 정선재.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좀 대충 좀 묻자 이러면 저 검사들이 이러고 이제 안 해요 수사 잘? 아니 보통 계기죠. 계기죠. 이 일을 제기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는 지난 수사 때 안 계긴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사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연이라는 게 이게 본인의 의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수사 자체가 말씀한 대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였던
그런 유형의 검사라는 건데 네. 이분이 지금 특검에 가 있으니 이번에는 위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하면 또 이 사람은 또 하겠죠. 이게 복종형. 위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또 열심히 아주 잘하고. 세게 하면 또 열심히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실력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있는 수사를 덮을 정도면 괜찮으시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보통 수사하는 검사들이 위에서 뭐 외압이든지 뭐 내압이든지 있을 경우에는 뭐 결론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장을 받아야 뭐 어떻게 사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약간 소극적 저항을 많이 합니다. 자료는 많이 모아놓거든요. 네네네. 결론은 못 바꾸지만 뭐 기록은 뭐 수사를 하면 이거 찢어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런 심정으로 이게 좀 잘 그 자료는 모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좀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다시 급격하게 가는 거 봐서는 적어도 자료는 잘 모아둔 검사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주가 조작 사건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가 하는 것. 그 수사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친구는 또 중요한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누가 외압을 했나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복잡한 미묘하네.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한문혁. 어쨌든 전공 분야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강요받을 수 있는 참 거의 약간 그 햄릿 수준의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 햄릿이요? 문학적이시다. 아유 고맙습니다.